엔비디아가 급등할 수 있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엔비디아가 왜 시가총액 애플을 뛰어넘어서 1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심지어 시가총액 4조 달러까지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쏙슬 매수 신호가 나왔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는데, 그 당시 쏙스 가격이 254불이었고요. 맥디가 이제 상방 추세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쏙스가 신고가를 오늘 갱신했고요. 265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맥디 추세를 보시면 상방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죠? 매수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RSI도 이제 72까지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쏙스가 반도체 ETF가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신고가를 뚫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반도체들이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맥디 추세를 보시면 이제 막 상승 추세가 나오려고 하고 있죠. RSI도 아직 65로 과매수 상태가 아닙니다. 마치 엔비디아 차트가 쏙스처럼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와 반도체가 4월 달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지정학적으로 악재가 생기며 쏙스 기준으로 약 18% 거의 20% 가까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조정이 꽤 컸었는데 고점에서 20%가량 떨어졌었고요. 4월 달에 주가가 조정 온 후 5월 달부터 상승하면서 2개월 동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정이 이미 온 후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QQQ도 보시면 나스닥이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QQQ가 500을 뚫었고요. 이제 상방 추세의 상단까지 올라왔죠.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드디어 탐욕 구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풋콜 옵션 하방으로 보는 포지션은 거의 2년 만에 가장 낮고요.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빅스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럴만도 한 게 이번 주에 CPI가 나오고 실적 발표 시즌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 제롬 파울이 나와서 비둘기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2%로 가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신고가를 찍었고 S&P도 신고가를 찍으면서 S&P 500이 5,600을 넘었습니다. 5,600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분석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쏙스 차트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참고로 쏙스가 뭐냐면 반도체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고요. 여기에 브로드컴이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최근에 리밸런싱을 해서 엔비디아가 비중이 약 10% 넘었는데 8.64%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고요. AMD 7.6%, Applied Materials 6.6%, 퀄컴 5.8% 등등 반도체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섹터를 잘 나타내주는 ETF인데 이 ETF가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술주들도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현재 엔비디아도 추세를 보시면 실적 발표 때 크게 올랐다가 조정이 왔습니다. 그리고 120불 굉장히 잘 지켜줬죠. 정말 단단하게 지켜줬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투자 기관들이 목표가를 잡아놓은 가격이었는데 잘 지켜주고 이제 지지선을 버티고 이제 막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RSI도 보면 65고요. 아직까지 과매수가 아닙니다. 70을 넘어야 과매수인데 이제 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디도 하방 추세를 벗어나고 상방 추세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모든 점들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관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키뱅크 투자기관에서 테슬라 목표가를 130에서 180으로 올렸습니다. 10대 1로 주식 분할하기 전이면 1,800불이죠. 만약에 1,800까지 올라간다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4조 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UBS도 최근에 목표가를 150불로 상향 조정했고요. 모건 스탠리 144불, 로즌블렛 200불, 뱅크 오브 아메리카 1,500불까지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기관들도 제대로 엔비디아 포지션을 잡은 것 같습니다. 거의 200까지 올라갈 기세예요. 6월 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식 분할하기 전에도 목표가를 1,500까지 올렸는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150까지 올라간다면 시가총액이 3.7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거의 4조 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현재 시가총액을 보시면 애플이 3.5조 달러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보통 2조, 2.5조, 그리고 3조 이런 구간에서 상방이 막히거나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애플이 3.57조 달러까지 올랐고요. 4조 달러 시가총액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이 호재가 떴는데 아이폰 출하량을 10%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AI 기능이 생기면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 주가를 보시면 정말 크게 그리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불과 2개월 전인 5월 달에만 해도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실적 발표 때 급등하고 그리고 이때 급등한 게 보이죠? 이게 WWDC 애플이 매년 이벤트하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를 발표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이 언팩 이벤트에서 갤럭시 폰 가격을 올렸는데 AI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면서 가격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삼성과 애플 휴대폰 쪽에서도 AI에 대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좋죠. 하지만 기업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AI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자본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지만 시장이 기대가 많이 부푼 상황에서 버블이 어느 정도 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악재나 염려거리들이 나오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마이크론이 제일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어닝스콜에서 AI 쪽에 투자를 해야 돼서 자본 지출이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염려로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마이크론 차트를 보면 여기서 급락하는 포인트가 보이죠? 이때 실적 발표였는데 자본 지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저하되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7월 그리고 8월 달에는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죠. 기사 헤드라인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 정부인 민주당이 흔들리면 공화당이 치고 나오면서 안정을 시키긴 하겠지만 당장 단기적으로 보면 악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빌미로 하방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와 인도가 있죠. 인도 지수인데 여기서 잘 가고 있다가 6월 달에 갑자기 급락이 왔죠. 이때 하루 만에 지수가 마이너스 6%나 찍혔습니다. 총선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수가 잘 가고 있다가 부진한 게 보이죠. 고점을 못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이건 글로벌적 현상입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미국이나 일본은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도 정치적 이슈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당장에 바이든 대통령이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심지어 낸시 펠로시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낸시 펠로시가 바이든을 굉장히 밀어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면 강하게 얘기를 한 거죠. 사퇴를 고려해봐라 라고 얘기했는 것은 거의 사퇴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롱으로 보되 대비는 하고 있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수가 신고가를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놓쳐버릴까봐 매수를 했다가 고점에서 정치적 이슈가 완화되거나 아니면 다음 분기에서 실적 발표가 잘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에서 2분기 정도가 날아가게 됩니다. 거의 6개월 정도 날아가는 거죠.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모두가 롱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평단가가 140 정도가 되겠죠. 물론 150을 뚫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약 10%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막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간당간당해서 정치적인 이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하나라도 뭔가 잘못된다면 올해 약 200% 상승한 엔비디아가 조정이 온다면 다음 실적 발표나 정치적 이슈나 그런 악재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2분기 정도만 지나가면 웬만한 악재나 하락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동안 높은 평단가를 가지고 있다면 머리가 상당히 아프고 1분기, 2분기가 1년, 2년처럼 느껴집니다. 역사적으로 7월달이 증시가 가장 잘 오르는 달입니다. 다만 이제 7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고 당장에 이번 주부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CPI와 많은 경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말에는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오는 불확실성 그리고 변수를 시장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현재 지수들이 신고가를 매일 찍으면서 S&P가 거의 2주 연속으로 매일 상승하고 있는데 풋콜 비중을 보면 공매도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굉장히 싼 상황이고 그래서 공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저렴한 상태이고 공매도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죠. 그리고 빅스가 변동성이 이제 막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빅스가 12.3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죠. 13 다 와갑니다. 이제 많은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서 변동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조심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수익을 많이 먹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레버리지나 마진을 사용하고 있다면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요약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약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쏙3 신고가를 돌파한 것과 같이 엔비디아도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RSI를 보면 65고요. 아직까지 과매수 구간이 아니고 맥디도 보면 이제 상방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모두 상방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 기관들도 계속해서 매수 목표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키뱅크 180불, UBS 150, 모겐 스탠리 144, 로즌블렛 200불, 뱅크 오브 아메리카 1500 계속 올리고 있죠. 애플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3.3조 달러인데 만약에 투자 기관들 목표가로 가면 4조 달러 근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장에 리스크들도 존재합니다. 이제 7월 중순이 다 와가고 있고요. 변동성이 많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CPI 물가지수, 실적 발표,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단기적 악재들이 나올 수 있으며 수익을 보고 있는 현물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레버리지나 마진 포지션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변동성에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분석과 속보로 찾아뵙겠습니다.